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6강은 구걸과 세종의 조직문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은 세종대왕께서 즉위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구걸의 조직문화 및 리더 양성 방향이 세종대왕께서 추구하고 실천했던 방향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손욱 회장은 2018년 지금의 위기는 1979년 2차 오일 쇼크에 의한 국난 수준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이병철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매출액의 10배, 국가 예산의 절반이나 되는 투자가 필요함에도 무모하게 반도체 사업에 진입하게 된 것도 위기사항의 인식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이 발현되고 수평적 소통이 일상화되고 해법이 장려되며 비판적 사고가 널리 수용되는 조직문화가 위기 탈출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 GE코리아 강석진 회장은 선진국은 과거 20년 동안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 20년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영진연합회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으로서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이라는 4가지 C를 들었습니다만 하필이면 우리 기업과 사회가 가장 취약한 역량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대한 일사불란한 전진, 지시사항에 대한 엄격한 복명이 우리 기업들의 성공 경험이었고 그 성공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찌의 CEO 마르코 비자리는 임원회의가 끝나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림자위원회로 가서 다시금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그 그림자위원회는 35세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애플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협업하는 기업이다. 협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애플에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가? 우리 조직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신생기업이다 라고 생전에 말해왔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칸 영화제의 김민희 배우 등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보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 행동에 큰 차이와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대비가 됩니다. 서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바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로 눈맞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배식판과 트로피에 눈이 가 있습니다. 아마도 눈을 마주치고 고개와 허리를 꼿꼿이 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문화의 산물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 즉 밈은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고 물에 부어도 희석되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데 고구려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견고한 문화적 유전자를 변화시킨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신하들이 어전에서 땅에 엎드리지 말라, 곧은 자세로 회의에 임하라 라고 거듭 지시하셨는데 자세가 곧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열린 토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기관들도 회의뿐만 아니라 월간 조례 또는 시상식 때 시상자나 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다는 기단 녹장의 용인술은 두 가지 바퀴를 동시에 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한 바퀴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더 큰 성과를 내게 하고, 한편으로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탐욕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감사경영이라는 바퀴를 동시에 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21세기 성공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인력 운영 방식과도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는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론과 경제 및 노벨상을 쥐락펴락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이 역량은 주로 질문을 통해서 육성되는데, 유대인들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배우겠다는 의사의 표현임과 동시에 그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또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열린 대화와 수평적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훗날 단종 보기를 추진하다가 사육신이 된 하위지는 과거 시험에서 세종의 정치를 비판하는 답안지를 내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위지뿐만 아니라 채점자인 황희까지도 왕에 대한 모욕죄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설령 내가 노여워하며 하위지에게 죄를 주려고 해도 그대들이 적극 나서서 보호해야 마땅하거늘 도리어 하위지를 탄핵하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왼쪽 구글 신사옥의 조감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구글 본사에는 20개 이상의 뷔페식 카페테리아, 직원 개인별 맞춤 책상, 심지어 낮잠을 잘 수 있는 캡슐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원복지에 관한 한 구글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나라 기업을 들자면 아모레 퍼시픽일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무 환경에서 구글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산 4옥의 로비층인 3층에는 워킹맘들을 위한 대규모 타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은 최고의 창의력과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복지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2007년부터 3년 연속 직원단 순이익 기여도가 하락하는 의외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구글이 개선 프로젝트를 통하여 밝혀낸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성, Psychological Security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아모레 퍼시픽의 단기 순이익은 전년비 40% 감소하였는데 여러가지 내외적 요인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큰 은혜나 복지를 제공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감수성이 떨어져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글과 아모레 퍼시픽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신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창의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간파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심리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들을 손질하였습니다.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토굴에 큰 공을 세운 최윤덕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천민의 손에서 자라 그를 알지 못했으나 정직함과 용맹함을 보아 그 지위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세종대왕 스스로도 허조는 고집불통이고 고약해는 사사건건 딴지를 건다 라고 불평하면서도 허조에게 5년간이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를 겸임시켰고 아버지가 역적으로 채행된 조수에게는 성균관의 정사품 관직을 계속 유지토록 하여 유생들에게 음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구글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애플, 야후, 월터 디즈니, 맥킨지, 나이키, 포드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SIY,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조직 문화 변화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 가지 기둥은 감사와 선행, 행복, 명상, 뇌과학입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조직 문화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목표에 대한 일사불란한 돌격 앞으로가 중요했기에 주인의식의 고취, 업적에 대한 평가와 성과의 보상 등 외부에서 주입해주는 동기부여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조직문화 교육 모듈은 내적 동기부여가 키워드이며 피교육자 스스로의 연습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을 간략 소개드리면 첫째, 뇌과학입니다. 인간 뇌 연구의 눈부신 성과로 인하여 인간의 뇌, 구체적으로는 대뇌 피질의 시냅스는 가소성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가소성의 특성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선택, 예컨대 부정적 경험을 증폭시킬 것인지 긍정적 경험을 강화시킬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와 선행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연습을 통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와 선행이라는 연습을 통하여 행복 역량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 명상이라는 마음 챙기기 연습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면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탄탄한 방어 무기를 스스로 갖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구글이 SIY 프로그램을 도입한 배경은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리자와 직원들의 창의성, 생산성, 행복도를 증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의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목적은 직원들이 스스로 나는 당신이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의 어려움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변화된 행동을 가정에서, 회사에서, 나아가 고객에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과 동일한 시기인 2007년에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의 현장 적용 교훈과 세종대왕 리더십의
심층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구글 SIY 프로그램의 시행착오를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이 바로 대한민국 행복론을 근간으로 한 EIO Explore Inside Ourself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은 사단법인 행복나눔 인류의 기업 컨설팅 조직에서 운영하는 총 18시간의 EIO 실행 프로그램 모듈입니다. 참고로 구글은 7주 20시간으로 SI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 SIY 대비 차별적 강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자신에게 유전되어 있는 문화적 유전자, 즉 밈에 대한 성찰과 그 교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인자는 지능지수, 즉 IQ나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가 얼마나 높으냐 보다도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리의 감사지수, 즉 Gratitude Quotient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외연적 처방을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입니다. 셋째, 생산성과 창의성 및 갈등 해결의 토대가 되는 열린 토론은 질문할 수 있는 역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13개에 달하는 율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3500년 전부터 질문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천적으로나마 수평적 열린 토론의 방법을 시급히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강석진 회장은 구글, 애플, 구찌 등 서구 기업들에 비하여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는 20년 동안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고 우려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치아 건강을 위하여 매일매일 이빨은 닦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마음은 챙기지 못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생존 역량인 창의력, 소통력, 해법력, 비판적 사고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마음 챙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